비트코인 ETF로 인해 시장의 자금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 역시도 국경 간 송금의 대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표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줄의 핵심인 비트코인 ETF의 추이부터 체크해 볼게요. 최근 들어 대장인 비트가 자주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로 몰려드는 자금 흐름 또한 들쭉날쭉한 상황이거든요. 큰 하락이 있었던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5일 연속 순유출을, 전고점 가까이 반등했던 3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4영업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역대급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물 ETF 자금 상황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이번 주 현물 ETF에 자금 유입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4월 2일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총 4,030만 달러가 유입됐어요. 개별로 살펴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량이 8,750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항상 유출량 1위를 기록해온 그레이스케일 ETF에서 빠져나간 돈은 8,190만 달러에 그쳤죠. 그리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와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의 중요한 두 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1억 5,050만 달러, 4,480만 달러가 순유입되며 그동안의 평균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2일 기록이 평소와 달랐던 것은 지금까지 매수세가 대체로 높았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량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점인데, 그동안 일 평균 3,97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어 왔었지만 이 추세가 눈에 띄게 반전됐다는 것은 그동안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이던 현물 ETF 투자자의 탈출 신호일 수 있죠. 또한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그레이스케일의 ETF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인데,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일 평균 2억 7,060만 달러를 유출시켜왔던 GBTC는 이날 8,190만 달러 유출만을 기록했고, 이는 GBTC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따라서 시장에 몰려드는 ETF의 자금이 출시 초기보다는 들쭉날쭉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이들의 자금 덕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조정을 생각보다 잘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또 출시됐거든요. 어쨌든 ETF에 들어오는 자금이 최근 들어 들쭉날쭉한 건 사실이지만 3개월 동안 12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이는 미국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인데, 미국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프로시어스가 현물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거든요. 이 상품은 프로시어스 울트라 비트코인 ETF와 프로시어스 울트라 숏 비트코인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자는 비트코인 가격을 2배로, 후자는 인버스 ETF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역추종 상품이에요. 두 가지 모두 블룸버그 비트코인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일일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서 한국어로 치면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출시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에서 현물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는 최초인데, 레버리지 ETF는 현물 투자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필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관련 상품이 새로이 출시되면 다른 기업들 역시도 차후 추가적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이렇게 다양한 투자 상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대장인 비트코인이 이러한 투자 상품과 관심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 밖의 알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니 시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들어 XRP 레저의 원장 수가 8,700만 개를 넘어서 주목할 만한 이정표에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러한 성과 자체가 디지털 거래 관리에 있어 원장의 효율성과 지배력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 XRP 레저의 계정 수도 500만 개를 넘어 현재 총 514만 개 이상이며, 이 계정 내에 총 600억 개 이상의 XRP가 보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 CNF의 관련 영상에서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원장의 강력한 존재감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상당한 XRP 보유량과 함께 XRP 레저 계정의 눈에 띄는 성장은 상당량의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고 보호하는 XRP 레저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죠. 더불어
따라서 XRP 레저의 지속적인 개발 및 계획된 업그레이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디지털 경제에 진화하는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부문 확장의 핵심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했다는 약속을 보여주죠. 또한 XRP 레저는 AMM 수정안인 XLS30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여 기능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개선으로 온체인 유동성이 향상되었고 다양한 탈중앙 금융 이니셔티브가 지원되었고, NFT 영역에서도 XRP 레저의 벤처는 600만 개 이상의 NFT가 발행되어 인상적인 기록을 달성했죠. 여기서 이 소식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XRP 레저의 계정수 증가, 디파이 이니셔티브 지원, NFT 영역의 발전 등등의 모습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XRP 레저의 모습은 시장에서 꾸준히 채택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리플 XRP가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기분 좋은 호재 소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XRP 커뮤니티 회원이 패드나우가 어포이드 암호화폐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전송된 XRP 자금을 처리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주목받고 있어 이에 대해 체크해보려 하거든요. XRP의 어포이드 계좌에서 은행으로 자금을 인출했으며 자금이 즉시 대상 계좌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를 정산한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즉시 결제 시스템인 패드나우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즉 패드나우가 XRP를 사용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 거래 자체가 지니는 의미가 엄청나거든요. 다시 말해 XRP의 글로벌 통합과 채택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패드나우가 리플과 연결점을 지닌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일전에 연방준비은행이 결제 플랫폼의 시범 운영에 리플의 파트너인 볼란테 테크놀로지를 참여시키기도 했었는데, 이에 더불어 이제는 리플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패드나우와 연결되어 어포이드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패드나우를 통해 XRP가 미국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리이고, 만약 시험삼아 테스트의 개념으로 이 같은 자금 이체를 실시했다고 해도 의미가 큰 것은 패드나우가 리플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견제하고 있거나 또는 수용하기 위한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리플에게는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은 안 그래도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시금 전 세계 정상급의 시스템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서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